연말이지만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김영란법, 탄핵 정국 등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나눔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소외계층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인양 공정이 또다시 변경돼 유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에서 윤장현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은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이맘때면 연말 모임도 많아지고 하면서 소비 심리가 일시적으로나마 살아나지만 올해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전국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유명 일식집입니다. 예년 같으면 폭주했을 송년 모임이 올해는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오랜 경기 침체 속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탄핵 정국 등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드성드성하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고, 뭐 차분한 게 없으니까 그렇고. 유통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11월과 연말 세일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마이너스 2%의 실적을 기록했고 광주 지역 이마트 5곳도 지난달 매출이 5% 감소했습니다. 세일을 해도 지갑을 열지 않고 생필품조차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첫째 키우면서 뭐 그런 거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뭘 못 사겠더라고요. 실제로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0으로 전국 평균보다 5.8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되면서 일부 닭 오리고기 식당은 손님의 발길이 끊겨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 우리 같은 사람은 피부로 직접 느끼잖아요, 지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한다가 뭐 다 죽어야 된다더라, 지금. 문제는 소비 심리가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미래를 비관하며 씀씀이를 줄이고 있어 연말 연시 특수가 실종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샘이 찬바람이 거세지면서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눔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실제로 소외계층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막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실천을 북돋기 위해 설치된 이 탑의 나눔 온도는 벌써 20도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국전 혼란 속에서도 이웃을 살피는 관심만큼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관심과 참여가 그분들의 큰 희망으로 갈 것이거든요. 하지만 한파 속에서 여전히 따뜻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매년 이어졌던 소소한 물품 기부마저 줄면서 올 겨울나기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갑을 여는 기부도 좋지만 현장을 다독일 수 있는 밀착형 봉사와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어느 모금처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기부를 해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도 한데요. 지역에 좀 촘촘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봉사활동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돌아보는 촘촘한 나눔 문화가 겨울나기가 버거운 우리 이웃들에게는 작지만 더없이 소중한 보살핌이 될 수 있습니다. 배려와 관심이란 단어에 힘을 싣기 위해 지역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겨울의 문턱에선 지금 더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국정농단 의혹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참사 해역에서는 또다시 공정이 변경돼 유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선체 아래를 받치는 철제 받침대, 리프팅빔이 또 추가됩니다. 당초 26개에서 28개, 이번엔 33개로 늘어났습니다. 해수부가 인양 방식 자체를 변경한 지 한 달여 만에 리프팅빔이 5개 더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와이어를 드는 방식을 아예 안 하고 거기다가도 이제 빔으로 넣어서
더 안전하게. 현재 선수 객실부에는 빔 18개, 선미 부분에는 10개 중 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객실부가 아닌 선체 양끝에는 와이어를 걸어 리프팅 빔과 함께 들어올리는 것이 당초 공정이었지만 이제는 전체에 리프팅 빔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수차례 인양 일정과 방식이 차질을 빚어 변경되면서 유가족들은 시간 끌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해수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지금 이 또 바뀐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인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해수부는 빔 33개를 연내에 모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정부와 업체 측이 내년 6월까지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국회에서는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벽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생석회 제조 설비에서 벽돌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54살 백모 씨와 50살 안모 씨가 벽돌에 깔렸다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제조 설비의 내화 벽돌을 교체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에서 세 번째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농장 간 수평 전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간이 검사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살처분이 진행됐던 나주 남평의 시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과 나주시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17,0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한 데 이어 차량 이동 등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또 반경 3km 안에 있는 7개 농가의 닭오리 29만여 마리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중앙하고 도하고 시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책이 아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오리 농장에서 오리알이 해남과 나주 부화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돼 오리알 폐기 처분과 함께 긴급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나주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모두 시오리 농장이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금류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14농가의 닭오리 14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 전통정원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전라남도가 전국 15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민 10명 가운데 이렇게 4명 가까이가 담양 소세원을 꼽았습니다. 완도 부용동 정원과 강진 백운동 정원도 나란히 이렇게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전남의 3대 정원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담양 소세원은 응답자 70% 이상이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주변 경관과 아름다운 조화가 기억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원 관리와 주변 자원과의 연계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부족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통합지원센터와 자동차밸리 추진위원회 운영 예산 5억 원을 삭감했고 호수생태원 관련 예산 8억 5천만 원도 감액했습니다. 또 시민참여 예산은 110억 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반면 광주FC 지원 예산은 40억 원으로 10억 원을 늘리고 프린지 페스티벌 예산도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광주시의 내년 예산은 4조 398억 원으로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를 중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임을 감안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 올해 초 80대 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랜 기간 지병을 앓던 끝에 방 안에 숯을 태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2016 지역 안전지수를 보면 전남의 자살 사망자는 583명에 이릅니다.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숫자가 늘었는데 38%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남의 인구 190만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5%로 전국에서 유일한 초고령 사회. 전체 노인의 30%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쓸쓸한 죽음이 한참 뒤에 드러나는 고독사도 늘면서 이웃들로 구성된 사회 안전망도 만들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정확한 통계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고독사 지킴이단이나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 개념이 상당히 혼돈돼가지고 지역마다 각자 다르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정형화된 모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자살 사고 예방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빈곤, 외로움, 지병 등 요인이 너무나 다양한 실정. 특히 전남의 인구 규모를 그나마 버텨내고 있는 노인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4년 만에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KBO가 주관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기아의 최영우와 김주찬 선수가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영우는 올 시즌 타율과 타점, 최다 안타 등 타격 3관왕으로 개인 통산 4번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김주찬은 데뷔 후 최다 경기에 출장하면서 23개 홈런과 101타점의 활약을 펼치며 생애 최초로 골든글러브의 주인이 됐습니다. 광주의 한 시민이 80년 5월 당시 사용됐던 총알과 탄피를 기증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80년 당시 전일빌딩에 입주했던 언론사에 근무했던 62살 김모 씨가 당시 주워 보관해온 총알 1개와 탄피 8개를 재단에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전달받은 탄피와 총알의 제작 연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한편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 3차 조사를 벌인 국과수는 전일빌딩 10층 등에서 발견된 총탄 자국은 각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광주지사 직원들이 광주 매월동 김치타운에서 김장김치 200포기를 담아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 방송광고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광주지사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등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또 국회에 설치된 개헌특위에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긴급 현안회의 개최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 지지 모임 출범과 관련해 장소대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18 문화센터는 한국노벨재단과 샛별산악회에 오는 19일 대동호를 대관해주기로 했지만 대관 신청 때와는 달리 국민총연합 창당 발기인대회와 반기문 산악회 창립총회 등 정치 행사로 성격이 변경돼 대관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총연합 측은 이미 비용을 지불했다며 일정대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장동훈 삼성 디자인 교육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광주시는 장동훈 신임 총감독이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국내외 디자인 전시회에서 심사위원 등을 맡는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디자인 비엔날레는 9월부터 2달간 열릴 예정입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의 일시적 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비 8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앞서 시의회에서는 전일 빌딩의 안전등급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함께 건물이 기울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와 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송정역 후면에 4차선 도로가 개설됩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기재부의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1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